오늘은 먼저 저희 봄빛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피 코 수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환자분들 왔을 때 설명드리는 식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코가 낮고 작기 때문에 코를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코를 높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이 코가 있으면 여기 만져보면 우리가 피부가 만져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뭔가 집어넣어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실리콘이나 고아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을 넣게 되죠. 우리가 인공 보형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장에서 화학적인 물질로 만들어서 찍어낸 그런 보형물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실리콘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고무처럼 인공적인 물질이죠. 이게 바로 코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코가 높아 보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적인 보형물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실리콘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살로 변하지 않겠죠. 평생 실리콘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코 수술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20대, 30대 수술을 처음 받는데 요새는 80살이랑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 최소한 4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이런 물질이 바깥에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구나 자기 코 피부 안에 이런 실리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살 이상 살게 되면 최소한 3, 40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들어가 있는 실리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 문제 생기는 거를 부작용이라고 그러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는 본인이 하기 싫어도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형수술 중에서 우리 코 수술이 재수술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재수술이라는 건 원래 첫 수술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걸 재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는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실리콘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잘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실리콘 자체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는 다른 눈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재수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리콘이 들어가 있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자, 우리 코에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얼굴은 이렇게 있고 코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리콘도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식이 되겠죠. 우리 절벽에 이렇게 손잡고 매달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에 의해서 점점 떨어지게 되죠. 코에 들어간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기 들어가 있던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무게에 의해서 점점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실리콘 끝이 코 피부 밑에 닿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부를 뚫고 실리콘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를 여러 가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많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염증입니다. 염증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름이 나고 막 이러는 건데, 처음에 수술했을 때 염증이 안 생겼다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코가 조금 이상해서 거울을 봤더니 코가 갑자기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염증 현상인데, 염증이라는 건 왜 생기냐 하면 우리 이렇게 실리콘 보면 볼 때는 매끈해 보이죠. 근데 이게 화학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 균이 남아 있다가 우리가 본인 몸의 컨디션이 좋고 괜찮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린다든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전날 과로한다든가 과음한다든가 이러면 본인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이 안에 남아있던 균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염증에도 급성 염증이 있고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급성 염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가 붓고 아프고 뻘겋고 고름이 나와서 저희가 금방 알 수 있고, 또한 성형외과 가면 성형외과에서도 바로 알기 때문에 빼고 조치를 해서 재수술을 하면 그나마 좀 편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은 뭐냐 하면 아마 느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코가 조금 안 좋고 느낌이 안 좋고 붓는 것 같고 아프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또 몇 달 괜찮다가 본인 컨디션이 조금 나빠지면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코가 점점 이렇게 들리는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축 변형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구축 변형이 잘 오는 그런 보형물은 실리콘보다는 고어텍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고어텍스보다는 오히려 실리콘을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제되는 것이 티가 나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자기 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이 자기 피부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피부가 얇거나 하얀 사람은 겉에서 볼 때 비쳐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은 아주 예쁘게 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들이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치게 되고 표시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수술하자마자 바로 표시 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표시가 나고 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주위에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 피부는 점점 얇아집니다. 대부분 20대, 30대 했을 때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점점 티가 나게 되고, 또 이 실리콘 자체가 코 피부를 깎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표시가 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또 문제되는 게 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겠죠. 뭐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한 게 자기 피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뭔가 이물감을 느끼게 되고 코가 항상 눌리게 되고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 밖에 나가면 코는 자기 살이니까 따뜻하죠. 그런데 이 실리콘은 물건이기 때문에 밖에 겨울에 나가면 실리콘만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실리콘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겨울에 코가 더 시리고 더 빨개진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싫어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코에 충격받았을 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코에 어디 부딪히거나 그래서 충격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공에 부딪히거나 장난치다가 서로 부딪히거나 또 교통사고가 나거나,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코를 많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코에 세게 충격을 받게 되면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실리콘이 돌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이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또 코에 피가 고이거나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항상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5가지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는 하지만 특히 많은 제가 얘기한 5가지 이유 때문에 재수술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리콘과 고어텍스 같은 인공 보형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다 실제로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고어텍스가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제가 얘기한 그런 5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다 빼주고 작아진 피로 재수술을 해준 그런 것들을 모아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실리콘이 이렇게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재수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실리콘과 고어텍스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수술뿐 아니고 처음 수술하시는 1차 수술하시는 분들도 고어텍스와 실리콘을 전혀 쓰지 않고 작아진 피로만 수술하고 있습니다.